안녕하십니까.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홍삼 제품이 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지켜야 하는 이 기능성 표기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삼 제품을 이 기능성 식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미국 식약청 즉 FDA에서는 기능성 식품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식약청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약품 아니면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식품으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 아니면 약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식품은 일반적인 식품, 즉 컨벤셔널 푸드와 식이보조식품,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라고 부르죠. 이런 식이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각각 약간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삼 제품도 기능성을 가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식이보조식품, 즉 비타민과 같은 이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홍삼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표장지에 표기를 하거나 웹사이트 혹은 광고물 등에 표기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식품은 FDA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데요. 홍삼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표기할 때 일반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 뉴트리션 팩트 양식을 사용하고 식이보조식품,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이 서플리먼트 팩트 양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이 홍삼 제품에 이 표기되는 기능성 문구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판매를 하는 많은 분들은 기능성 문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해서 홍보하기를 원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홍삼 제품이 약품으로 간주되어서 FDA와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삼과 같은 식품에 표기하는 기능성 강조 표시를 식품법에서는 Structure Function Claim이라고 합니다. 즉 몸의 기능이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성 표기를 할 때 그 문구가 disease claim, 즉 약품 기능 표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표기는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과 이미지 등의 이 묵시적인 모든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 문구의 신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품 포장재에 support the body's antiviral capability, 예를 들면 이런 문구,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할 경우에 이는 약품의 효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FDA에서 이러한 표기를 disease claim, 질병 클레임으로 간주해서 해당 홍삼 제품을 승인받지 않는 약품으로 취급하게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support immune system과 같은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이런 문구는 disease claim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홍삼 성분이 면역성에 좋다는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 즉 support immune system과 같은 이 기능성 표기를 사용할 경우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기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소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substantiation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식이보조식품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이후에 30일 이내로 FDA에 해당 기능성 표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능성 표기를 기재하고 있는 식이보조식품의 경우에는 디스클레이머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디스클레이머는 약품과 같은 치료 효과가 없다는 점을 표기하는 것이죠. 자, 이 조건들 중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냥 실행을 하면 되지만 첫 번째 조건인 이 substantiation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substantiation 조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ubstantiation 조건은 좀 까다롭고 정의도 좀 애매합니다. 연방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기능성 표기는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증거의 총체성에 입각하여 과학적 증거 자료들이 기능성 표기가 표방하고 있는 바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법적 표현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삼 제품에 이 Support Immune System이라는 이 기능성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품 제조사가 판단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작년 AT 센터 뉴욕에서 실제로 연구 과제로 진행했던 건인데요. 자, 우선 제조사는 식품 자체의 적합성, 즉 홍삼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을 진단, 처치, 치료, 예방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군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정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에 사용하는 이 기능성 문구의 적합성을 검토를 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죠. 기능성 표기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 자료들 또는 어떤 유형의 연구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법률적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제품의 기능성 표기가 표방하고 있는 내용이 증거의 총체성에 입각하여 전방위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연구 결론들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강 기능에 대한 문구와 연구 논문들과 그런 연관성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홍삼 성분과 면역력 간의 그 상관관계는 지난 50년 동안 살펴봤을 때 이 수백 개의 연구 자료가 있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 연구 자료들이 우리 제품의 기능성 표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표현해 보면 연구의 목적이나 형태 또는 섭취량, 투여 경로, 표적 성분, 표적 집단들이 우리가 판매하려는 홍삼 제품과 유의미하게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아직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연관성에 관한 신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홍삼 성분 1g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그 제품에 Support Immune System 문구를 기재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홍삼 관련 연구 논문을 살펴보니 홍삼 성분을 하루 2g씩 섭취하면 면역력 정진에 효과가 있었다고 논문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이러한 논문들은 우리 제품의 기능성 표기의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홍삼 연구 논문과 우리 제품이 표기하는 기능성과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제품의 1일 섭취 권장량은 2g 이상이 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홍삼 제품의 라벨링에 기능성 표기들을 삽입할 경우에 제조사들은 각각의 표기 내용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를 소지해야 하고 이 과학적 증거 자료들이 제조사가 주장하는 표기 문구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다시 말하면 논문 자료와 우리 제품의 직접적 의미 있는 meaningful 연관관계가 없을 경우에 그 많은 논문도 다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홍삼 제품의 라벨링에 대해서 이 기능성 표기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수출하는 홍삼 관련 제품이 일반 기능성 식품인지 식이보조식품인지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라벨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홍삼 제품이 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문구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기능성을 포함할 때 그 표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substantiation, 과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시판 후에 신고의 조건이 없으나 식이보조식품의 경우에는 시판 후 30일 이내 미국 FDA에 신고를 하고 이 디스클레이머도 그 기능성 표기와 함께 제품에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기능성 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홍삼 제품을 미국에 수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FDA 기능성 표기 규정을 잘 준수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